네,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해 들어서 마지막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은 뭐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만기가 그렇지만 이 마녀들의 심술이 오늘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만기지만 만기와 관계없이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에 연동해서 이렇게 시장을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기 관련해서 수급 부담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선물 가격을 보면은 오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12월 물 그리고 3월 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론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물이 고평가되면 비싼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매수 차익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차익거래 쪽에 매수인이 강한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익거래 쪽의 매도가 지금 차단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스프레드 가격을 보면 12월 3월 스프레드 가격이 어제 마이너스 0.25로 끝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스프레드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올해 배당을 예상을 해서 마이너스 한 0.85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이론 가격보다 스프레드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3월물이 고평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매수차익 잔고와 연계된 3월 매도 포지션들을 3월물로 넘기기 좋은, 롤오버하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오늘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국가 지자체 쪽의 차익 잔고가 오늘 들어오는 물량이라든가 어제 들어온 물량들 일부 그리고 외국인 쪽 차익 잔고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물량들도 현재 비차익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매우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부담이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이 비차익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셨는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한 10월 정도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제 포인트는 11월 19일부터서 완전히 외국인 매매가 기존의 추세를 바꿔서 지금 현재 매수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한 그림을 두 가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누적 포지션을 보면은 11월 19일 이전에 누적 한 26,000개까지 매도 포지션들을 늘려나가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후에 선물 누적 포지션들을 꾸준히 줄이면서 현재 순매수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고요. 초기에는 매도 포지션들을 정리하는 환매수가 많았지만 11월 말부터서는 신규 매수가 가세하고 최근에는 신규 매수가 훨씬 더 비중이 높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강하게 사면서 시장 베이시스를 보면은 다소 좀 이론 베이시스보다 낮게 형성되다가 외국인 선물 매수와 더불어서 이론 베이시스 위로 시장 베이시스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결국 이것은 선물이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이고 선물이 고평가되면 오히려 차익잔고 청산보다는 차익거래를 통해서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만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베이시스가 점점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도 차익거래 쪽에서 매도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선물 매매가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는 매수 쪽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이처럼 선물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의 외국인들은 향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상당 부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이렇게 선물을 사는 배경들을 좀 꼽아보면은 아시겠지만 G2 쪽의 경제 지표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신정부 신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재정절복 협상이 다소 좀 이전과 달리 낙관론이 다소 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외적인 증시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 증시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이 국가 지자체에서 단기성 차익장구 물량이 대량 유입이 됐고 이 부분이 일부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11월 12일 이후에 이제 국가 지자체 쪽 차익거래 쪽 보면 변형 차익거래까지 합산해서 한 8,400억 정도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항상 이제 만기 선물옵션 만기 때 이제 국가 지자체 쪽은 비과세 매매 주체이기 때문에 단기 운영하고 있고요. 이 수급자금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지자체가 내년부터서는 비과세 혜택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뭐 청산에 대한 압력이 다소 좀 높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시장 베이시스라든가 스프레드 조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오늘 무리수를 두면서 청산을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만기 이후에 한 2주 가까운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시장 베이시스가 다소 좀 떨어지는 시점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프레드로 오늘 롤오버를 상당 부분 시킬 것으로 보여주고 장중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0포인트 언더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국가 지자체 쪽 물량들도 크게 나올 사항들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2월이니만큼 연말 배당락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200 종목들 연말 배당 추정 같은 경우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사실 배당 관련해서는 코스피 200 이제 바스켓 중심으로 매매하는 이제 운용자들, 인덱스 펀드라든가 인덱스를 추종하는 변액보험 쪽의 자금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거래 쪽 자금들, 국가지자체 차익거래 자금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연말 배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배당을 받고 내년 연초에 청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차익거래 잔고에 청산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청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말에 배당을 받고 내년 연초에 시장 베이시스 하락을 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현재 상태는 유리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배당으로 보면은 작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요 기업들 보면은 배당을 동결하거나 DPS 주당 배당금을 약간 축소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의 DPS가 올해 작년에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좀 늘리면서 배당 수익률은 약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보면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종가까지 어떤 점들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시장 베이시스고요. 앞서 말씀드린 마이너스 0.320포인트 언더로 떨어지면 국가지자체 쪽 물량들이 일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채공하는 시간은 짧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프레드 가격도 오늘 개장 초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양전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한 0.5포인트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스프레드를 이용한 차익거래 쪽의 매수가 동시효과에 오히려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차익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중심으로 개장 초부터가 좀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기 관련 부담들은 더 현재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만기일 이후에 연말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는 건가요?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연말에는 일단 산타네를 좀 즐길 필요가 있다. 뭐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랠리는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연초에 들어가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준비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마지막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내 차익거래 시장, 차익장구의 흐름들을 보면 계절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상저하고의 패턴들을 보여주는데요. 다소 좀 이례적인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절성이 자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12월 결산 범위들이 국내 상장 기업들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연말 배당을 받게 되면 연초에 1월 옵션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청산을 하고 순차적으로 3월 만기까지
청산하면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올해 전체 누적된 잔고가 1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인덱스 뭐 운용 자금까지 다 포함해서 이 물량들이 연초에 다소 좀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면 수급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수 상승이 이제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메리트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4사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가 이제 1월 초에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들이 결국 실망감으로 이어지면 이들 쪽의 차익 실현 물량까지 가세하면 연초에 수급 부담이 꽤 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초에는 다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관련해서 전략 짜보면서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